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요 근래 들어가지고 많은 상담을 받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게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병이 아프시고 이럴 경우에 이게 이제 갖고 있던 부동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자녀분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들 하시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우리 앞전 세대 같은 경우 한 80에서 한 90세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령이 많다 보니까 갖고 계신 전답, 임야 이런 것들을 상속 증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속 증여를 받을 때는 최대한 취득세를 낮게 내기 위해서 거의 공시지가 기준 가격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례를 보고 할게요. 얼마 전에 있던 사례입니다. 이런 임야 부분을, 이런 임야를 여기 한 3만 평가량을 어떤 분이 상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받은 지가 꽤 됐어요. 10년이 넘으셨어요. 10년이 넘으셨는데 10년이 넘으셨으면 그분 입장에서는 세금이 거의 안 내시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착각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필지들을, 이런 임야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거의 비사업용 토지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답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거리 제한이 20km 내에서 자기 거주 지역에서 20km나 30km 내에 있어야지 자경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덥석 뭐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 이런 전답이나 임야를 받게 되면은 아주 오래 갖고 있었다. 나 증여받은 지 한 10년, 15년이 넘었는데 세금 별로 안 내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본인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 총 5만 평 정도 되는 땅을 받으셨어요. 임야를 받으셨는데 취득가액은 이렇게 공시지가 한 3억 원 정도로 취득을 하셨어요. 3억 원 하니까 3억 15, 뭐 1,500 정도 그때 당시에 내셨겠죠. 취득세 부분이나 이거 계산으로 해가지고서 상속증여세를 내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세가 있죠. 한 6억 원 정도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십몇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액이 엄청 낮아지질 않아요.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는 그분들이 얼마에 취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사들한 혹은 세무사한테 상담받았을 때 최대한 낮게 세금을 낮기 위해 가지고 신고가액을 낮게 써냅니다. 근데 본인들이 신고가액을 얼마 했는지도 사실 다 몰라요. 그때 경황이 없어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시거나 하면은 그거 재산얘기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일단 법무사한테 가장 세금을 낮게 낼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거의 공시지가 정도로 쓰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3억에서 6억이 됐네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3억에 취득한 줄 모르고 시세가 평당 10만 원이다. 이게 5만 3천 평이니까. 그럼 한 6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팔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상담을 받는 즉시 혹시 세금은 얼마 나오실지 혹시 생각해 보셨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매덕 나온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사실은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세금이 거의 반입니다. 제가 세율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 양도세율인데 종전 사례가 시세가 지금 6억이고 자기가 취득했을 때 뭐 그 가격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한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도표를 보세요. 3억 초과 5억 이하 이 구간에 걸리겠죠? 이 구간에 2년 이상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장기 보유 공제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작년 1월 달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기는 해줘요. 근데 그거가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럼 이쪽 도표를 보시면 사업용 토지 40%, 비사업용 토지 50%예요. 세금이 반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건 세액공제죠. 2,4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세금이 결과적으로 반이에요. 근데 손님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도세가 16%에서 최대 52% 뭐 이 정도 되는데 1년 이상 되면은 이 양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액이 커진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5천 이상이 양도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양도소득이죠. 그 1억 5천에서 5억 초과, 요거는 뭐 지방권은 뭐 별로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세금이 반이에요. 세금이 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부분을 모르시고 자기 취득가액도 잘 몰라요. 형제분들끼리 받은 경우도 많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병원에 받아서 본인이 이제 저한테 상담하기 전에 분명히 시세를 본인들이 모르신다고는 하지만 거의 알고 오십니다. 평당 10만원, 뭐 이마 평당 5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취득가액이 뭐 얼토당토하게 뭐 평당 10,000원 뭐 이렇게 된지를 몰라요. 공시지가대로 해본다 보니까. 요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사례에 보시면 6억에서 3억이라고 하면 요거만 보더라도, 요거만 봐더라도 48%입니다. 플러스 주민세가 있죠. 그럼 세금이 반이에요. 최저로 요즘 이렇게 아파트 하나 팔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25%에서 34%, 이게 주거용 요구에 많이 걸리는데, 전답 같은 경우 여기에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25%에서 34%에서 여기 하나 간과하지 못한 거는 여기 10%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주민세가. 그러니까 결국은 25% 플러스 10% 주민세가 더 붙으니까 이건 35%고 34% 플러스 10%니까 44%. 뭐 물론 누진공제, 세액공제가 여기 있긴 하지만 이건 아주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반이에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세대로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세금 부분을 내가 낼 거를 확인을 하셔서 무조건 가격을 시세대로 받는 것보다는 팔릴 수 있게 금매로 팔릴 수 있도록 가격을 좀 낮춰서 파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으신 거야 당연하시겠지만, 사실 팔려고 하고 금매로 파시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도 요즘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말 못할 사정이 집안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요 부분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반 정도 된다. 그리고 전답이나 임야나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근래에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정상 가격대로 파는 거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결국 사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인근에 사더라도 그 가격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평수가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매 단위가 크면 아무래도 매매가 쉽지 않죠. 이런 부분. 그래서 거의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의 세금이 반 정도 된다. 이 부분을 양지를 하셔서 뭐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증여나 상속을 받으신 전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분을 한번 꼭 짚고, 아, 세금이 반일 수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부른다고 해서 매매가 되지 않는다. 갖고 있어 봐야 비업무용 토지 혹은 농사를 안 짓거나 이렇게 되면 과태료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주시고, 세금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너무 막 이렇게 따지시고 막 이렇게 끝자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뭐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세금의 반이다. 이 부분만 한번 주택을 제외한 거 양지를 해주시고 다음에 매도하실 때 참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